여러분 안녕하셨습니까? 오늘은 토요일입니다. 2021년 4월 10일이 되겠습니다. 오늘 사설자에는 이런 제목이 나왔습니다. 이 조선일보입니다. 이 다음 정부에 누가 되든 간에 청와대 선거 공작을 전면 수사해야 된다. 이런 요지의 사설입니다. 이런 제목의 사설은 상당히 본 적이 없는 아주 특이한 사설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다음 정부에 누가 되더라도 청와대 선거 공작을 전면 재수사해라. 이 얘기는 상당히 중요한 얘기가 함의가 들어 있습니다. 정권 교체가 벌써 전제가 돼 있다는 그런 상상을 먼저 떠올리게 하는 겁니다. 만약에 이 속칭 NYT에서 얘기한 내로남불 정권이 집권을 또 한다고 하면은 어떻게 선거 공작을 전면 재수사하겠습니까? 안 하죠. 그건 뭐 두말할 필요도 없습니다. 그러니까 다음 정부가 누가 되든 간에 청와대 선거 공작을 전면 재수사해야 라는 그런 제하의 사설을 조선일보가 썼다는 것은 다음 정부는 정권이 교체되는 정부를 뜻하는 거고, 그 조금 비약하자면 다음 정부는 반드시 정권이 교체될 수 있다라는 희망을 보여주는 그런 메시지라고 생각됩니다. 이 서울중앙지검이 어저께 청와대 그 울산시장 선거 공작 혐의로 이진석 청와대 국정상황실장을 불구속 기소하고 수사를 종결했습니다. 중앙지검이 종결했습니다. 중앙지검이 누굴까요? 이성윤 지검장입니다. 여당이 서울시장, 부산시장 보궐선거에 참패한 지 이틀 만에 사건을 훅 덮어버렸습니다. 누가 덮었습니까? 이성윤이가 덮었습니다. 울산시장 선거 공작은 문재인 정권의 최대 범죄 중에 하나라고 이 사설자는 지적합니다. 이런 사실은 있을 수 없는 일이라고 또 지적합니다. 문재인 대통령은 30년 친구인 송철호 시장의 당선을 소원이라고까지 표현했다는 겁니다. 청와대 비서실 조직은 하명수사, 후보 매수, 공약 지원 등 선거범죄의 군사작전식으로 뛰어들었다는 겁니다. 청와대는 여당 후보 측이 넘겨준 야당 후보 관련 첩보로 경찰에 수사를 하명을 한 겁니다. 경찰은 야당 후보가 공천장을 받던 그날 그의 사무실을 덮치고 검찰이 증거 없다며 영장을 기각했는데도 불구하고 경찰은 막무가내로 기소해 달라고 우겼습니다. 그러면서 피의 사실은 전부 흘려 보도되게 만들었습니다. 물론 그때가 선거 시즌입니다. 그러니 선거에 영향을 안 미쳤다고 하는 사람이 누가 있겠습니까? 청와대 핵심 실세들은 이렇게 얘기합니다. 여당 후보의 당내 경쟁자에게 총영사 등 공직을 제안했다는 그 말을 전혀 부인을 하지만 이 조사를 하는 그런 과정에서는 청와대 실세들은 여당 후보의 당내 경쟁자에게 총영사 등 공직을 제안했고 또 후보 매수를 시도했다는 그런 얘기가 조사 과정에서 이렇게 흘러나왔습니다. 청와대 행정관들은 여당 후보 공약을 사실상 다 마무리하고 만들어주고 그 다음에 정부는 야당 후보 공약은 무산시키면서 예산 수천억 원이 드는 소위 여당 후보 공약에는 예비 타당성 조사라는 거 있지 않습니까? 미리 이것이 타당성이 있나 없나를 이렇게 과학적으로 이렇게 데이터링 조사하는 그런 부분에 그것 자체를 면제를 시켜버렸습니다. 그러니까 엄청 쉬운 거죠. 바로 되는 것이죠. 이게 면제를 갖다가 시키면서 예타 면제를 시키면서 특혜를 줬다는 겁니다. 대통령 30년 친구는 그래서 당선되고 시장으로 또 야당 후보 사무실을 급습한 경찰 책임자는 지금 여당 국회의원이 됐다는 바로 그 사실을 엄중하게 전제를 깔고 있습니다. 검찰이 청와대 정무수석, 민정비서관, 반부패 비서관 출신하고 송 시장 등 13명을 불구속 기소한 것은 작년 1월 말입니다. 윤석열 검찰총장의
그 작품입니다. 살아있는 권력을 수사한 그 작품입니다. 그 1월달 추미애가 왔습니다. 12월 말에 후보라는 그런 설이 돌더니 1월 초부터 딱 와서 임명을 받았습니다. 1년 3개월간 검찰 수사하고 법원 재판은 청와대 앞에서 딱 중단 스톱이 됐습니다. 그 이유는 여러분 잘 아시죠? 우리법연구회 출신 김미리 판사가 유무죄를 가리는 공판을 단 한 차례도 안 열었습니다. 김명수 코드 대법원장, 이런 김 판사를 4년째 붙박이로 거기다 놔두고 이 재판을 계속 맡기고 있는 겁니다. 그리고 정권은, 이 문재인 정권은 작년 8월에 검찰 수사팀을 전부 공중분해시켜버렸습니다. 가루로 만들었습니다. 가루로 만들어서 훅 뿌려버렸습니다. 흔적이 없이. 대통령 수석인 이성윤 중앙지검장, 서울중앙지검장이 이 사건을 뭉개는 데 앞장서서 뭉개버린 겁니다. 결국 검찰의 그 수사 의지는 붕괴되고 윤석열 총장은 좌초했습니다. 그러나 그는 꿋꿋하게 법과 원칙에 따라서 국민을 바라보고 간다 하면서 계속 살아있는 권력에 손을 대려 했지만 역부족이었습니다. 추미애는 마치 광인이 도끼를 든 것처럼 윤석열 총장을 향해서 무소불위한 소위 탈법적, 무법적, 초법적인 법무장관의 이름을 빌어 권력을 행사하면서 검찰을 난도질하고 윤석열 총장을 난도질했습니다. 검찰사에 남을 인물이 아니고 추미애는 대한민국 역사의 역사를 그르친 인물로, 법치를 훼손한 인물로 기록될 것입니다. 법치를 훼손한 법무부 장관, 한국 법무부 장관은 추미애였습니다. 그 다음 박범계, 그 다음 조국, 맨 앞에 이 세 분은 혹시 어느 시간에 이 법치와 관련해서 그들은 심판받을 수 있다, 이런 생각을 한 번쯤 해보는 사람이 없을까요? 지금 이 사설자를 읽으면서 그런 생각이 드는 것은 이 사설자의 제목이 상당히 서슬퍼런 내용이 행간에 숨어있기 때문입니다. 다음 정부 누가 되든 청와대 선거 공작을 전면 재수사해야 된다라는 이런 제하의 사설은 상당히 대한민국에 대한 애국사설이라고 볼 수가 있는 것입니다. 대한민국을, 좌표를 정확하게 바로잡아야 되겠다 하는 대한민국의 헌법적 가치를, 또 공정한 가치를, 법적, 사법적 가치를 꼭 회복해야 한다라는 중대한 사설의 내용이 아닌가 싶어서 오늘 이 사설을 인용해 보고 있습니다. 이 검찰은 임종석 전 청와대 비서실장, 조국 전 민정수석, 이왕철 민정비서관에게 무혐의 결정을 어저께 내렸습니다. 청와대 내 8개 부서가 선거 공작에 집중적으로 나선데도 비서실장이 몰랐다는 것인가? 라는 질문을 이 사설자는 하고 있습니다. 민정비서관과 반부패 비서관이 관여했는데 직속상관인 민정수석이 어떻게 무관할 수가 있겠나? 이렇게 질문하고 있습니다. 민정비서관은 청와대가 경쟁 야당 후보를 수사하라고 경찰에 하명하는 과정에 있었던 것으로 공수장에도 나와 있는데, 이런 사람들까지 전부 무혐의라고 하니 지나가는 소도 낄낄낄낄대고 웃을 것이다, 이런 얘기입니다. 그러니까 다시 말하면 삶은 소대가리가 앙천대소한다 라는 얘기를 여기다가 대입해보면 좀 비슷하게 맞아떨어질 듯 싶습니다. 자, 한번 보면 말이죠. 공소장에도 나와 있는 이런 거, 소위 민정비서관은 청와대
경쟁 야당 후보를 수사하라고 경찰에 하명하는 과정이 있었다라는 그런 사실. 그것이 공소장에 나와 있는데도 불구하고 이런 사람들까지 전부 무혐의라고 하니까 삶은 소대가리가 옆으로 이렇게 누워 있지 않습니까? 보통 뭐 제사를 지내거나 뭐 할 때 딱 놓고 삶은 소대가리가 앙천대소한다. 어디서 많이 들어본 얘기죠. 북한이 대한민국 누구를 향해서 그렇게 삶은 소대가리가 앙천대소한다. 그런 욕을 해서 저주를 품은 글을 한번 저주를 품은 말을 품어댔습니다. 이 북한 누가 했겠습니까? 네. 결국 선거 뒤에 어수선한 틈을 타가지고 꼬리를 콱 자르는 식으로 사건을 훅 덮어버렸습니다. 훅 덮어버렸습니다. 야, 대단합니다. 이 선거 공작은 민주주의의 근본을 파괴하는 범죄입니다. 대통령이 탄핵당할 수 있는 바로 사안입니다. 공소장에 대통령이라는 단어가 수십 번쯤 나오고 있었다는 것, 그건 뭘 의미합니까? 다음 정부가 누가 되든 간에 그러니까 이 조선일보 사설자는 누가 되든 이 사건을 전면 재수사해야 한다. 그렇게 될 것이다. 이 사건을 덮은 검사 판사도 모두 수사 대상이다. 딱 결론을 내리고 있습니다. 지금 이분들은 전혀 그렇지 않으라고 생각할지 모르지만 역사가 오세훈이가 서울시장이 될 줄 알았습니까? 박형준이가 부산시장이 될 줄 알았습니까? 역사가 이렇게 바뀔 수가 있습니까? 집권 권력 모든 프레임을 합쳐서 집중적으로 국가가 이렇게 당과 국가가 나서가지고 이 서울시장과 부산시장 탈환을 위해서 얼마나 노력을 했습니까? 죽고 살기로 뛰었고 생태탕까지 또 페라가모가 어떻게 생긴지 모르지만 그런 구두까지 신었다고 16년 5, 6년 전에 기억을 생태탕집 아줌마가 그런 얘기까지 하면서 말이죠. 거짓말까지 만들어내는 공작까지 했던 적어도 지금까지는 공작입니다. 왜? 증거가 없으니까. 이런 선거가 생태탕 선거가 아닙니까? 이건 생태탕 명태를 갖다가 이렇게 넣은 그게 아니고 이 생태가 아니고 이거는 생떼탕입니다. 이거는 생떼를 부리고 이렇게 해서 대한민국을 이런 희화된 나라로 만들었던 선거가 바로 생태땅 선거입니다. 그러나 국민들은 그것까지도 오세훈을 보호했습니다. 자, 하마터면 16년 전에 무슨 어떤 정말 속된 말로 또라이들이 어떤 또라이들이 16년 전에 어떤 사람의 페라가모 구두를 기억을 하며 구두가 또 페라가모란 걸 어떻게 알며 또 뭐 흰 바지가 어떠니 이런 걸 어떻게 기억을 할 수가 있습니까? 도대체 이 세상에 희한한 일이 벌어졌던 겁니다. 그만큼 이번 선거가 가지는 중요한 함의가 있었기 때문입니다. 자유민주주의를 복원시킬 것인가 아니면 못할 것인가에 그 명운을 걸고 국민들 누구나가 외쳤습니다. 언론이 적극적으로 외쳤습니다. 조중동 적극적으로 외쳤습니다. 예. 그렇지 않았다면 언론이 아니었으면 보수 자유민주 유튜버들이 전부 나서가지고 집중적으로 다 이번 선거를 중요시하고 자유민주주의 회복이라는 그런 문제에 결합을 시켰습니다. 네. 그 결과 승리했습니다. 자, 선거 공작은 민주주의의 근간을 파괴하는 바로 범죄입니다. 이건 대통령이 탄핵당할 수 있다는 그런 문제 사안이 되기 때문입니다. 공소장에는 대통령이라는 단어가 수십 번 나옵니다. 다음 정부가 누가 되든 이 사건을 전면 재수해야 한다고 이 조선일보 사설자가 말미에 얘기한 그 말이 굉장히 가슴을 절절하게 합니다.
그렇게 될 것이다 또 했습니다. 확신을 하고 있습니다. 또 이 사건을 덮은 검사, 판사도 모두 수사 대상이라는 것은 분노의 표시가 여기에 서려 있다. 우리는 그렇게 볼 수 있습니다. 우리는 계속적으로 분노할 수밖에 없습니다. 선거 다음 날 어수선한 틈을 타서 훅 밀어버린 검사, 판사, 국민들은 기억해야 됩니다. 이 사설의 말미에 나온 바로 그 사안들을 국민들은 반드시 기억할 것입니다. 네. 네, 구독 버튼과 엄지를 눌러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지금 터미널에 있습니다. 광풍의 터미널에 있습니다. 내일 태양은, 자유민주주의의 태양은 다시 떠오릅니다. 그때까지 우리는 긴장의 끈을 놓지 않고 대한민국 헌법을 수호하면서 대한민국을 위해서 끝까지 자리매김해야 될 것입니다. 네, 안녕히 계십시오.